예전에 자생한방병원에서 2005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년간 입원 환자 6,894명을 대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추적 조사한 게 있어요. 입원 당시 간 손상 판정을 받은 환자가 354명, 그 중에서 64%에 해당하는 225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할 때는 간 기능 이상이나 정상 간 기능으로 상태가 호전됐다. 64%가 호전됐다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약은 오히려 간 수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많고 많은 한약제 중에 간 수치를 올려주는 한약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그 간 수치 회복을 돕는 한약들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, 또 대전대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한의원에서는 약제 하나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를 처방을 복합시켜서 뭐 군신자사 이런 식으로 주된 약들과 보조약제들을 섞어서 처방을 하죠. 그래서 이러면은 부작용일 확률이 훨씬 더 낮은데, 단미약제, 예를 들어서 나는 귤 껍질만 따려서 먹는다, 나는 인삼만 따려서 먹는다, 오가피만 따려서 먹는다, 이런 단미약제만 먹었을 때 간독성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개인적에서 뭐 약제 시장 이런 데서 사서 드시거나 캐서 드시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한의원에서 쓰는 처방하는 한약은 대부분 간 독성에 이상이 없습니다. 간 수치에 영향을 줄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.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거를 병행해서 하는 한의원들도 생기고 있고요. 우선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안전하니까 간 수치 올릴 것 같은 걱정은 우선 하지 마시고, 오히려 환자분들 본인이 개인적으로 약제 하나만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쓰다고 다 몸에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죠. 물론 약제 중에서는 쓴 게 많습니다. 실제로 좀 가벼운 약에 기운을 돌려주는 약들은 이제 한약도 좀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경우가 많고, 그게 아니고 혀를 보호해준다거나 음을 보호해주는 약제들은 조금 무겁고 쌍화탕 같이 좀 끈적한 색깔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. 근데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처방할 때는 뭐 설탕이나 감미료 같은 걸 타서 드리진 않습니다.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요.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 한약을 처방받았을 때 쓰거나 신맛이 나면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추가해서 드실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저희가 타서 드렸을 때 이걸 못 먹겠다고 설탕 같은 걸 빼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한약은 대부분 뭘 타지 않고 드려요. 그러니까 쓰다고 무조건 몸에 좋다 이 얘기는 아닌데,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들 중에 쓴 약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뭐 황련이나 황백 같은 이런 약들이 훨씬 더 쓴맛이 느껴지는데, 많이 힘드시면은 설탕이나 꿀 같은 거 조금 타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, 아니면은 조금 차갑게 해서 드시면은 이런 쓴맛을 조금 줄여 드실 수 있습니다. 아니면 빨대 같은 걸로 혀에 안 닿게 쭉 빨아 드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쓰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, 쓴 약 중에서도 몸에 도움되는 약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